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매일 밤 나를 업고 가는 여자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공포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의 원글 작성자가 바로 괴담노과 함께하는 비타님이신데요. 그 비타님께서 이번에는 비타님 가족들 모두 경험한 리얼하고 짜릿한 실화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엔 가족 모두가 겪은 우연치고는 섬뜩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신월동에 살다가 몇 번 더 이사를 한 뒤에 인천 동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상가빌라를 지으셔서 그리 이사를 갔었거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했고 1층엔 우체국과 중국집이,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어머니 친구가 민속주점을 운영하셨었어요. 2층, 3층, 4층 중 4층은 저희 가족이 살았고 2층, 3층은 원룸 형태로 월세를 놓았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상가빌라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 가족이 살던 4층은 복층 구조였는데요. 밖에서 보면 4층이지만 실제로는 4층에 층이 하나 더 있는, 그리고 4층 거실에서 목재로 된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기엔 저랑 제 여동생이 자는 방 2개랑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요. 어머니는 영적인 존재를 느끼거나 보거나 하셨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 잠깐 거실에 있던 아버지 돌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어머니는 저랑 동생을 학교에 안 보낸 줄 알고 그 학교에 보내려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앞에 섰는데 계단 맨 위에서 검은색 도프를 입은 남자 2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웬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어머니는 그때 진짜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거실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냐고. 그런데 거실에 내려온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자기 뒤에서 내려오던 남자를 손짓으로 세운 뒤에 자기 뒤에 있으라고 했다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서 있고,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이게 저승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검은 갓에 검은색 도포를 입은 남자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복층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이거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시더래요. 근데 먼저 내려온 저승사자가 어머니 앞에 좀 더 가까이 서더니 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쓴 안경을 계속 만지더랍니다. 그 남자가 쓴 안경은 한눈에 보기에도 말이죠, 고급지고 비싼 금태 안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안경을 쓰고 매만지는 걸 어머니에게 몇 초 동안 계속 보여주더니만 바로 현관문을 통해 나가버리더래요.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꿈에서 깨어났지만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가족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혼자만 알고 계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집을 지어준,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랑 친한 그 건축가 아저씨가 왔는데 애인이랑 놀러가기 전에 잠깐 인사 온 거라고, 그래서 잠깐 집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생전 안 쓰던 비싸 보이는 금태 안경을 끼고 왔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도 그거 보면서 안경테가 멋있다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저씨가 요즘 눈이 침침해지더라고, 그래서 한어 맞췄다고 한 말까지 기억나고요. 어머니도 아저씨한테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요. 아저씨가 나간 뒤 나중 얘기지만 어머니는 그 안경을 본 순간 전날 꿈이 떠올라서 섬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괜히 데이트 가는 사람 그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일행이 여행을 떠난 그날 오후, 그 아저씨가 탄 차가 고속도로 터널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됐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간 뒤에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족들이 그거랑 연관이 있나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때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 진짜 소름 돋는다고. 꿈이었지만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건축가 아저씨의 금태 안경이랑 저승사자 금태 안경, 그 금태 안경 디자인이 아주 약간의 다름도 없이 똑같은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혹시 어머님 꿈에 나타난 그 저승사자는 그 건축가 아저씨의 죽음을 미리 경고한 것일까요? 그런 거라면 왜 직계가족도 아닌 저희 어머니 꿈에 나와서 그렇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의문스럽지만 신비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 거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작 살떨리는 일은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괴담과 관련된 오픈 채팅을 운영하면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 자꾸 밤이 되면 방울소리가 들리고 가위가 눌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그 사람 말이 그 집에 들어간 뒤부터 가위에 눌리는데 가위에 눌릴 땐 꼭 오색 한복을 입은 무당 귀신이 맨발로 자기 배 위에서 덩실덩실 뛰면서 춤을 추고 온갖 옛날 악기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특히 그런 소리들 중 꽹과리 소리 같은 게 요란하게 울리고 그런 소리들이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크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 집에 사는 내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던 건데 결국 못 견뎌서 그 집을 나왔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전 저희 집하고 공통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이 우리가 살던 집 같더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 몸에도 오한이 일고 막 소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확인할 겸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혹시 인천 동 빌라 아닌가요?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때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했어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놀리는 건가 싶은 그래서 그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채팅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게 너 누구냐면서 그래서 전 그 사람한테 먼저 화 좀 누그러뜨리라고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빌라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주소가 인천 동 맞죠?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옆에 괴담 미용실 아직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도 그제 오해가 좀 풀렸는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저한테 소름 끼친다고 했었고 저도 좀 놀랐던지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제가 거기서 당한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빌라를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몹시 궁금했는지 무슨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나오면서 알게 된 건데요. 거기가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한때 난리였잖아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 인천에서는 유명한 동네인데요. 사실 그 일대가 전부 묘지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돼서 기록에도 없는 그런 무용고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동네 나오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빌라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더라고요. 모르셨냐고. 거기가 다 묘자리였다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무당이 방송에 나와서는 거기는 도깨비터라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 자리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무당말처럼 정말 그런 곳이었던 건지 그 주변에 살던 이웃 아저씨는 암에 걸리고 우리 집 가세도 그때부터 기울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속된 말로 망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차분한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도깨비터에 집 짓고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말로 우리 빌라 주변 건물주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병나고 아픈 게 그 자리에 건물을 올려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그 일대가 전부 이름 모를 망자들 묘자리예요. 죽어서 자리를 잃었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병들지 않고 사업 망한 정도로 살아서 나오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말을 하고는 그대로 부동산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저분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까부터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사장님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요.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만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면서 나가라고 다짜고짜 쫓아내더라는 거죠. 마치 부동산 사장님은 그 아주머니를 못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문 앞까지 따라와서는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뒤에서 하는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미친놈이 와서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재수없게 앉아있다는 그런 말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나가다 말고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이지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강하게 맞은 것 같고 뭔가에 홀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일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준 뒤에 그 대화를 마친 사람은 방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계속 채팅방에 있는 게 꺼림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과 마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알게 된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집 뒤쪽 빌라에 살던 분이랑 우연히 사석에서 볼 기회가 생겨서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요. 아주머니 댁 옆 건물 거기 3층 사는 부부, 그 집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시끄럽게 떠들던데 이사 갔냐고, 언제부턴지 조용하다고, 아주머니는 시끄럽지 않으셨냐고. 전 잘 때마다 너무 크게 떠들어서 너무 시끄러웠다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거기 그 건물이 원룸인데 거기 전체가 다 공실이라고요. 그때 시에서 선수들 임시 숙소로 쓴다고 그 건물 전부를 계약해서 비워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그러고 보니까 아주머니랑 같은 건물 사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도 저처럼 그 옆 건물이 너무 시끄럽다는 말을 아주머니한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 몰래 와서 살았었나?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정말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뭔가 망치로 한 대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소음은 저랑 그 할머니만 들었다는 건데 새벽만 되면 그렇게 남자 여자 둘이서 떠들어서 잠에서 깬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도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밤에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자나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대하던 그 소리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때 들린 그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가족들하고 그 빌라 근처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들렸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잤던 옥상 그 발코니 창이 있는 그 방이 첫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방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밖에서 봐도 소름 끼치고 안면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 말처럼 그 집에서 살 때 경험한 안 좋은 일들은 다 있고 그 살아서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처음 사연을 봤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소름이,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니까 비타님이 마지막에 전한 것처럼 정말 다 떠나서 살아서 나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네요. 그런데 비타님 아버님께서 만든 그 상가 빌라가 있던 그 자리, 비타님 눈에만 보였다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정말 거기가 도깨비터라서 그 자리에선 그런 끔찍하고 이상한 일들이 생겼던 걸까요? 제가 아는 곳도 그런 곳이 몇 곳 있고 그런 곳에서 그 길을 누른 뒤에 엄청 부자가 된 그런 사연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연들을 보면 정말 그런 자리가 있긴 있구나 싶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장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혹은 도깨비 장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물이 가득 찬 젖은 고무신을 신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소뚜껑을 솥 안에 넣어둔다든지 물 젖은 고무신이나 그 소뚜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 왜 이상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무신에 물 담고 신고 걸어 다니면 물이 푹푹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 특유 소리가 있는데 고무신에 물이 담기면 얼마나 담길까요? 몇 번 하면 고무신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푹푹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럼 많이 이상하겠죠. 뭐 이 얘기 듣는 분들 중에 그거 누가 물충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고무신에 물 부어가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실 분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있으면 그게 귀신이나 도깨비보다 더 그 미친 그거 아닐까요? 소뚜껑도 그래요. 그 솥 구경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솥은 절대 뚜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온전하게 부숴서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소뚜껑을 솥 안에 넣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거나 겁먹는 모습을 보면 그걸 또 다음날에는 또다시 빼놓고, 뭐 원래 그런 법이죠. 내가 못 보고 내가 듣지 못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뭐 이거 응?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7옥타브까지 소리를 내지 못하면 7옥타브까지 목소리를 올리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내가 보고 듣지 못하니까 전자파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장이나 전자파, 방사능 등 지금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 개념조차 없었던 과거와 현재가 다르듯이 현재 지금이 과거가 되는 먼 훗날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류의 지식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재정립해 나가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동그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들 진짜 재미있는데 전편도 그 전편도 그렇고요. 제가 동그라미님 팬이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전편을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괴담집사는 친절하니까요. 그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건 전에 살던 무덤 위에 지은 그 집이 있는 그 집과 같은 마을이긴 한데 거기서 100m쯤 떨어진 집이었네요. 시기는 대략 90년대 초반이고요. 무덤 위에 지은 집은 지금 철거하고 사라졌지만 새로 이사해서 살던 집은 지금도 지도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때 살던 집 옆이 그 문중 제시를 관리하던 사람이 살던 집인데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새로 이사한 집은 전에 살던 집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 기존에 있던 주방이랑 아궁이 다 없애고 입식 주방으로 바꾸고 싱크대랑 보일러도 놓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한 집이라고 해서 뭐 어디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제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게 정각 새벽 2시 1시 50분도 아니고 2시 10분도 아니고 정각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는 거죠.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면 다시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밖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바스락거리거나 신발을 끌면서 돌아다니는 소리라든지 아무도 없는 싱크대에서 밥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이상한 일들은 2시부터 거진 4시까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가족들에게 말을 해도 그냥 다시 자라고만 한다든지 형들은 그냥 웃기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냥 혼자 앓고 지냈었는데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는데 방에 걸린 벽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진짜 미치겠는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이불을 턱 밑까지 뒤집어 쓰고는 그 공포에 떨면서 있는데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뭐 별다른 일도 이상한 일도 안 생기고 말이죠.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오늘만 같았으면 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게 그날은 밤에 울던 새소리는 물론 풀벌레 우는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 여름밤엔 풀벌레랑 새 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소리들은 조용히 들리는 게 아니라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적막함 속에서 조용히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건 슥슥
신발을 끌면서 걷는 듯한, 확실히 고무신을 신고 끌면서 걷는 소리였는데요. 그런데 비도 안 오는데 그 소리는 마치 물이 찬 고무신을 신었을 때 그럴 때 들리는 푹푹 물 빠지는 소리랑 물에 젖은 고무에 발이 미끄러지는 듯 찌그덕거리고 그 신발에서 물 빠지는 소리 때문에 질퍽거리면서 걷는 소리였어요.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 뭐라고 할까요? 고무신을 신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무신 신고 씻은 뒤 젖은 발로 고무신 신으면 찌그덕거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물놀이 가서나 비 왔을 때 그 고무 슬리퍼나 고무 샌들 신으면 쩍쩍거리는 소리, 대충 그런 느낌인데 들리는 소리는 그것보다 컸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일반 사람이 걷는 그런 속도가 아닌 뭔가 한 템포 느리게 걷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신발을 질질 끄는, 하여튼 진짜 기분 나쁘고 소름 돋더라고요. 그 소리는 또 처음엔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건 산짐승이나 동물이 걷는 소리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물에 찬 고무신을 신고 질질 끌면서 걷는 소리고, 저희 집 왼쪽 벽 옆길에서 저희 집 야외 수도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걸요. 저는 처음엔 농사일하는 둘째 형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형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오나 보다 했었는데요. 그 질척거리는 고무신 소리도 제 생각처럼 그 수도가를 지나서 제가 누워있는 주방 앞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형이 쓰던 안방 앞까지 가는 것처럼 들렸고요. 당연히 형이라면 이제 고무신을 벗고 마루를 딛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 소리는 발자국 소리가 형이 쓰는 안방 앞마루에서 멈춘 것 같은데 그 뒤엔 마루 밟는 소리도 방문을 여는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마루 앞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그 상태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도무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전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눈 말똥말똥 뜨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형 어제 새벽에 들어왔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형은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형은 8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아침까지 쭉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분명 어제 형 고무신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난 형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은 뭔 생뚱맞은 소리 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마루 밑에 신발을 보니까 거기에 놓인 형 신발도 고무신이 아니라 구두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전 깨달았죠. 아, 이게 사람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땐 그렇게 넘어가고 시간이 지난 뒤 여름 휴가철에 도시로 나간 형제들도 모두 모였을 텐데요. 마당 한가운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우연히 그때 그 고무신 발자국 소리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있잖아,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뭐냐, 고무신에 물이 잔뜩 들어가서는 질질 끄는 것 같은 막 푹푹거리고 질척거리는 그런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작은 방에 계시던 형수님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놀라는 얼굴로 모여있는 모두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도련님,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그 물에 젖은 그 고무신 소리 저도 새벽에 들었어요. 난 누가 이 시간에 들어오나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형수님 말을 들었는데요. 형수님 얘기는 제가 안방 앞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는 그 얘기랑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체 그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발자국 소리였을까요? 또 왜 하필이면 물에 젖은 고무신 소리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제보사연이나 우리나라 전설 또는 떠도는 괴담들을 보면 그거 참 묘하다, 아 재밌네, 오싹한데 합니다만, 그런데 일본 괴담들 보면 그게 느낌이 비슷한데도 살짝 뭔가 다른 맛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비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묘한 차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둘이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이번에는 기묘한 느낌 충만한 일본 괴담이 있어서 떨어볼까 합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괴담 사토시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내가 살던 이바라키 그 시골 마을엔 그때까지 토장을 했었지. 그 시절엔 나무통 모양으로 된 그런 관을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사체를 쭈그려 앉은 자세로 넣은 뒤에 그렇게 넣고 묻었었거든. 그런데 더 오래전엔 관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사람을 도망낸 뒤에 그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기도 했었다더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른들께 들은 얘기도 있고 말이지. 그 얘기 중 하나가 내가 얘기를 해준 어른들도 어렸을 때 일이었다는데, 그때 그 마을엔 한 젊은 무당이 있었다더군.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당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다는 게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을 나무통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려는데 그 무당이 관 크기보다 커서 안 들어갔다고 하더군. 그래서 몸을 도망내고 목을 자르려는데 그 순간 그 무당이 눈을 뜨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말이지. 어쨌든 그런 좌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마을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좌간을 한 뒤엔 해안가 바로 뒤 공동묘지에 묻어줬었지. 그런데 1960년 중반쯤이던가 그쯤 되는데 해안이 침식되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묘지 쪽으로 넘어오더라고. 하지만 그땐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 묘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게야. 그땐 거기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장소로 묘를 이장한 뒤였거든. 그리고 거기 남은 무덤들은 혈육이 끊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더 이상 그 마을에 살지 않아서 무용고가 된 무덤들이었던 게야. 그렇게 거기 남은 무덤들은 이유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이 시간이 흘러버렸고, 거긴 바다가 만조가 되면 물에 아주 잠겨버리는 무덤들도 나왔는데, 그렇게 바닷물에 잠겼다가 조류가 밀려나갈 때 그 무덤 흙도 같이 쓸려나가 버려서 밖으로 노출되는 관들도 생겨났었지. 그렇게 노출된 관들 뚜껑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서 안에 있는 시신들 뼈가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나중엔 그 뼈들마저 조류에 쓸려서 바다로 흘러가 버렸지. 거기 앞바다는 이한류가 아주 강해서 얕은가 싶지만 갑자기 깊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조류 흐름이 강해져서 절대로 헤엄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그거라는 거기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서 수영을 하지 않았었지. 그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조류가 강한 곳이다 보니 드러난 시신들의 뼈들은 물론 나중엔 관까지 바다로 흘러갔는데, 이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마을에서도 그제서야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땐 이미 태풍이 온 뒤였고, 그 태풍 때문에 높아진 파도는 무덤 전부를 다 쓸고 가버렸는데, 그 이후 마을에선
밤이 되면 그 무덤가에서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라든지 몇 사람이 쑥덕쑥덕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그런데 그 무렵 그 동네가 파도가 높다 보니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도 타기 숨은 명당이라고 소문이 난 게야. 그리고 실제로 내 기억에도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마을에서는 물놀이, 파도 타기 금지 이런 경고 표말을 세운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에서 파도를 타러 온 사람들에겐 그런 경고 표말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사고들이 생겼었지. 그 사람들은 거기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라 무작정 파도를 타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야.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뭔가가 발을 잡아서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든지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안개가 짙어졌다든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게 그 무연고 무덤 귀신들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틀림없다고 하면서들 원래 묘지가 있던 장소에 방파제를 만들고 높은 단을 올려서 사당을 세우고 영혼들을 위로했었고 말이지.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사당을 세운 뒤부터는 파도를 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 어쨌든 그곳은 그때도 지금도 한번 흘러가 버리면 점점 더 먼 곳으로 흘러가 버려서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걸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바다였던 게지. 앞서 그 먼 바다로 흘러간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준비한 일본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일본 괴담은 우리나라 괴담과 살짝 조금 다른 그런 기분으로 다가오시나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